한결까지 다시 더 준비할게요. 빡세. 봅시다. 경우의 수가 뭔지 알잖아.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잖아요. 뭐 동전을 하나 던져요.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지. 수니까 답은 수로 얘기해야 돼요. 두 가지 얘기 아니라 그냥 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2. 이런 것들이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일단 먼저 뭐가 시작돼야 되냐면 사건. 경우의 수 할 때 가지 붙여요. 경우는 몇 가지인가 하면은 가지 붙이는데 경우의 수 하면은 딱 수로만 써요. 사건 볼게요. 사건이 뭐냐면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하는 것들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험이나 관찰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면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사건은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주사위를 던지든 동전을 던지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있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식당 가서 메뉴를 고르는 것도 사건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뭐 대장을 뽑아야 돼. 그 대장을 뽑는 것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발생하는 가지수 있죠. 그 사건이 발생하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해요. 사건이 발생하는 가지수. 그래서 그거를 경우의 수라고 하고 예전에는 경우의 수에도 가지라고 해서 가지를 단위를 붙였었는데 요즘 경우의 수는 단위를 붙이지 않고 경우의 수를 수로만 이렇게 작성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재에서도 그렇고 어떤 교재는 경우의 수를 쓰고 괄호치고 가지 이렇게 써있는 경우는 있긴 해. 근데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보통 단위를 작성하지 않고요. 경우는 몇 가지인가 라고 물어보면 단위를 작성해야 돼요.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래서 사건과 경우의 수는 글자적인 내용은 대충 이해해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사건이 뭐냐, 경우의 수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뜻을 물어보거나 서술하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사건하고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의 수에는 법칙이 있어요. 배웠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슨 법칙이 있는지.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 배웠어요.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그리고 또 뭐 있을까? 합의 법칙 말고 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합의 법칙과 도예배 벌써 시계를 봐요. 몇 분 됐다고? 시작한 지 몇 분 됐다고 시계를 봐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 합과 곱,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떨 때 경우의 수를 더하고 어떨 때 경우의 수를 곱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경우의 수의 합과 곱이. 그럼 어떨 때 경우를 더할까? 예를 들어 되게 심플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냥 선생님이 옆에서 편의점을 갔어. 너희한테 먹을 거 사 이렇게 하고 편의점을 보냈어. 근데 편의점에 남아있는 과자 뭐 있지? 그 먹태빵 같은 거. 또 뭐 있어요 과자? 그거 프링글스. 또 과자 뭐 있지? 과자 생각나는 거 말해봐. 포카치? 또 하나 말해봐. 새우깡. 과자 이렇게 4개의 종류를 팔아요. 실제로는 겁나 많지만 4개의 종류를 팔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아이스크림 뭐 있다고 할까? 뭐 있어요 아이스크림? 땅땅바. 누가 봐? 땅땅바? 하나만 더 얘기해줘. 메로나요? 이렇게 있어요. 너희 보고 과자랑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
과자 또는 아이스크림 중에 한 개만 골라 라고 했을 때 너희가 고를 수 있는 가짓수는 뭐가 돼? 7이야 아니면 10이야? 과자나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그치? 과자 고를 수 있는 후보 4개 있고 아이스크림 고를 수 있는 후보 3개가 있으니까 과자 또는 아이스크림을 골라요. 그러면 이걸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이 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아량을 베풀어서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각각 하나씩 골라라 라고 했어. 과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1개. 그러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지? 12. 그치? 왜? 먹태감 골랐을 때 이걸 아이스크림 고를 수 있는 경우 3가지, 프링글스도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 곱하기 3을 해서 12가 되고 위에 거는 4 더하기 3을 해서 7이 돼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어떨 때 더하냐면 모든 선택지가 있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될 때, 택 1을 해야 될 때 경우의 수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또는 아이스크림, 과자 또는 아이스크림을 고를 경우처럼 이 사건도 일어나고 이 사건도 일어날 때 그때의 경우의 수는 곱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했지. 그래서 아마 법칙이라는 말로 책에 안 나온 데도 있어요. 교과서에는 경우의 수의 합, 경우의 수의 곱 이렇게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사건 A 또는 말고 또 뭐 있을까? 사건 A 이거나 과자거나 아이스크림인 것처럼 이거나 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사건 B.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더하면 되지. 사건 A의 경우의 수와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뭐 배를 타고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경우의 수를 더해주고요. 어떤 거 있을까? 또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 지금과 같은 메뉴를 고를 때 김밥하고 라면을 골라야 돼. 근데 김밥 또는 라면 중에 하나만 먹을 거야. 그럴 때 경우의 수를 더해줘요. 그러면 곱의 법칙 볼게요.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은 둘 다 같이 발생해. 동시에 발생해요. 이게 선택되면 이걸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선택할 때잖아요. 그래서 사건 A 그리고 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와, 뭐뭐와 이렇게 할 때. 사건 A와 이렇게도 사용해요. 또 뭐 있을까? 그리고와 말고 다른 포인트도 있는데. 뭘 것 같아요? 뭘까? 잘 모르겠지. 파악이 잘 안 되죠. 과자랑 아이스크림 중에 얘네는 하나만 고르는 상황이잖아요. 얘는 뭐냐면 같이 골라야 되지. 여기서 바로 골라야 된단 말이야. 과자 고르고 아이스크림을 골라야 돼요. 이거를 이 경우의 수, 확률 단원에서는 동시에라고 해. 이런 거지. 지금 이건 동시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시에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집에 가서 배고파 죽겠어가지고 치킨을 시켜 먹어. 치킨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먹고 싶어서 콜라를 먹어요. 또 뭔가 하리보 젤리가 먹고 싶어서 하리보 젤리 먹어요. 이거는 지금 동시에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먹고 하는 건데 확률, 경우의 수 이런 단원에서는 이것도 동시에로 처리를 해요. 사건 A가 발생하고 그 다음 이어서 사건 B가 발생하고 C가 발생하고 이런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동시에라고 해요.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라는 표현도 있어요. 동시에 다른 말로는 연속적으로. 그래서 사건 A와 또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 사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요. 그래서 곱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곱의 법칙. 뭐야? 누가 면접 본다고 하지 않았어? 나 누구였지? 네. 뭐야? 학생의 면접 이후인데 현준이? 봤어요? 네. 잘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오. 나는 김아윤? 김하윤이랑 김원재랑 박당현 선배랑 성찬? 학생회가 되면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네. 용광중에 대한 정보를. 학생회 나 하는 게 없어. 학생회 생활 다치고 근데 약간 현준이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아. 부장이 조경수인가? 몰랐어? 표정 봐. 조기홍쌤이라니까.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른 유형들의 문제를, 다른 예시들의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경우의 수를 활용하는 문제들. 일단 경우의 수를 활용하는 게 어디서 활용되냐면 이런 유형이 있어. 아까 말했듯이 대표 뽑기. 그 대표 뽑을 때 어떤 게 합의 법칙이고 어떤 게 곱의 법칙이 사용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서요, 아직 우리 6명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까지 하면 7명인데 마피아 게임을 할 거예요. 한다고 합시다. 약간 여기 되게 어색할 것 같은데 도엽이 좋아한다. 도엽이 마피아 한번 시켜줘야 돼. 괜찮은데 지금? 못 봤어. 이랬어. 도엽이 재밌어. 리액션 좋아요. 시계 그만 봐요. 그래서 마피아 게임을 할 때 보통 마피아도 뽑지만 뭐도 뽑아? 뭐 특수직업 같은 거 뽑지 않나? 그치? 경찰이나 의사 같은 거 특수직업을 뽑아요. 지금 우리 7명 밖에 안 되지만 7명 중에서 선생님이 특수직업 의사랑 경찰을 뽑을게요. 그러면 의사 1명, 경찰 1명을 뽑을 때 생각해봐. 선생님이 의사를 뽑을 거예요. 의사 뽑을 수 있는 사람 수는 나까지 포함하면 7명이지. 나는 뽑아야 되는데. 아까 타인이 뽑아준다고 합시다. 우리를 7명 중에 뽑아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의사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우린 몇 명이야? 7명이지. 그치? 의사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이고 의사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의사가 뽑혔어요. 그 다음 이어서 경찰을 뽑을 거야. 경찰 1명. 그럼 경찰 1명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이야? 6이야? 6. 그치? 7이 아니라 6이 되죠. 왜? 의사는 뽑혔으니까. 그러면 남은 6명 중에 1명 경찰을 뽑아야 돼. 그래서 의사 뽑고 경찰 뽑는 경우의 수는 7, 6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에 합을 이용해야 될까? 곱을 이용해야 될까? 수민이 뭘 것 같아? 곱이지. 이거 구분해야 돼. 합일 때랑 곱일 때랑의 차이가 뭐냐면요. 의사 뽑고 이어서 경찰을 뽑는 거지 의사랑 경찰 중에 1명만 뽑는 게 아니죠. 이어서 뽑아지는 거니까 이것도 연속적으로 동시에 그리고에 해당하는 사건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곱해서 42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사항 이제 대표 뽑기에서 좀 다른 점이 있어. 7명 중에서 이제 마피아를 2명 뽑는다고 할게. 이번에는 그냥 경찰 의사 뽑는 게 아니라 마피아를 뽑을 거예요. 마피아 2명. 그러면 첫 번째 마피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이겠지. 7명이 있으니까. 두 번째 마피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도 6일일 테고 이어서 뽑는 거야? 안 뽑는 거야? 이어서 뽑는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곱하는데 여기서 42가 아니라 경우의 수가 다르게 나와야 정답이. 실제로 이 마피아를 뽑아보면. 왜? 뭐 해야 될 것 같아? 7하고 6 한 다음에 2분의 1을 한다. 이유는요? 2명 뽑았는데 왜 2분의 1을 하죠? 바꿔서도 돼. 그치. 이런 거지. 선생님이 처음에 도엽이를 마피아로 뽑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현준이를 마피아로 뽑았어. 누굴 쓰려고 했는데 이거 헷갈리지? 현준이를 마피아로 뽑았어요. 근데 첫 번째 마피아로 현준이를 뽑는 거랑 두 번째 마피아를 도엽이로 뽑는 거랑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상황이 어때요? 달라? 둘 다 마피아인데? 둘 다 마피아서 마피아는 자격이 똑같잖아. 의사, 경찰은 달라요. 먼저 의사를 뽑고 경찰을 뽑았어요. 현준이를 의사를 뽑고 도엽이 경찰을 뽑았어요. 이건 다른 경우지. 근데
도엽이랑 현준이는 어쨌든 이거 둘 다 마피아에 속하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중복이 돼. 뽑는 경우가 두 개씩 다 이렇게 중복돼요. 그래서 2로 나눠서 경우의 수가 21이 돼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이 대표들의 자격이야. 의사랑 경찰은 자격이 같아 달라? 다른 자격이지. 그치? 다른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그냥 착실하게 곱해주면 되는데, 착실하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마피아 2명이라는 거는 둘 다 자격이 똑같은 대표란 말이야. 그렇게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을 때는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나눠요. 보통 중복되는 경우의 수는 2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 2명이나 3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마피아를 3명 뽑는다고 할게요. 마피아 3명 뽑을 거예요. 첫 번째 마피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 두 번째는 6, 세 번째는 5. 그래서 이렇게 곱할 텐데 몇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이거는? 3명 뽑을 거야. 9. 이 3명을 줄 세우기 하는 경우의 수랑 마찬가지인데 줄 세울 때 어때요? 몇 개가 나오는지 안 해봤지? 3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그거를 해보면 됩니다. 3명을 줄을 세워요. 줄 세우기 할 때 보통 이렇게 밑줄 치고 여기다 경우의 수 많이 쓰거든요. 첫 번째 자리부터 올 수 있는 사람 수 이렇게 써가면서 그러면 3명 줄 세울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3명 있죠.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2명 있고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사람 1명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건 연속적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6이 나와요. 그래서 3명의 마피아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개가 중복이 돼. 실제로 써보시면요. 뭐 A, B, C로 써봐도 A 앞에 둔 것도 이렇게 2개가 나와. 그럼 B 앞에 둔 것도 어떨까? 2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C 앞에 둔 것도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줄 세워보시면 이렇게 6개가 나와요. 그러면 3명의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을 때는 나눌 때 2, 3, 9 이런 게 아니라 6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이 다른 대표랑 같은 대표를 뽑을 때의 차이점은 중복되는 거를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그런 거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좀 하고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줄 세우기도 있고요. 경우의 수의 대표적인 유형, 줄 세우기. 첫 번째. N명의 사람이 있어요. N명 줄 세우기. 여기서 의인화시켜서 명이라는 이 단위를 사용했는데 사람을 셀 때 쓰는 단위를 사용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뭐 책꽂이에 꽂는 것도 줄 세우기에 해당이 돼요. 또 숫자 예를 들어 자연수를 만들기 1부터 9까지 중에 자연수 5자리 자연수 만들기 이런 것도 줄 세우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사물이나 다른 것들을 줄 세우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 N명을 일렬로 줄 세울 거예요. 일렬로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부터 아까 여기 마피아 했던 거랑 똑같아. 앞자리에 놓을 수 있는 사람 수 N 그 다음 자리는 한 명 줄어들지 N-1 그 다음 자리는 N-1 이렇게 해서 쭉 마지막 한 명까지 줄을 세워주시면 돼요. 네, N명을 저렇게 줄 세우고 TMI로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너희 지금 레드바나 공통수학 1 배우고 있잖아. 고1 거, 그죠?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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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통수학 1 과정에서 뒤에 세 번째 단원 보시면 거기에 경우의 수 단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해놓으면 거기서 되게 유리해요. 그리고 분류반도 머지않아 할 거니까 공통수학 1이 머지않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은 거. 그래서 TMI로 얘기해 줄게요. 이 N부터 하나씩 작아지는 자연수를 곱하는 상황이지 그러면 이건.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하냐면 안 써도 돼요. 고등 과정에서는 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n하고 느낌표로 표현해요. 근데 n 느낌표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뭐냐면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이거 n 원래는 팩인데 뭔가 발음 멋있게 하려고 하면 오글거려서 그래서 n 팩토리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드는 자연수를 1까지 싸그리 곱한 것을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기호로 나타냈어요. 예를 들어 5팩토리얼은 얼마? 아니야. 3팩토리얼부터 해줄게요. 3팩토리얼은 얼마일까요? 6이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6이 나오고 4팩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치? 여기서 4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 위에 있는 값에서.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24가 되고 5팩토리얼은요 그러면? 그치? 여기 1부터 4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5만 더 곱해주면 120이고 6팩은요? 그치? 그래서 어차피 1하고 2는 간단하니까 3팩부터 6팩까지는 고등학생들이 다 외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숫자는. 근데 외우기 되게 쉬운 심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n명을 싸그리 다 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n명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줄 세울 수도 있거든요. 예시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그거 들었어요? 딴 선생님들한테 다이어트 내기하고 있는 거? 아 내가 얘기했지. 블루만 내가 얘기했잖아. 다이어트 내기하는 8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말하면 이 예시 들면 너무 배고플 것 같은데 예시 들게요. 중국집에 갔어요. 아 너무 배고파 생각만 해도 너무 먹고 싶어. 마라탕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먹고 싶어. 마라탕 3단계만 먹고 싶어. 너무 맛있겠다. 아 3단계가 아니라 중국집에 갔어요. 이제 메뉴가 있어요. 중국집에 짜장면이 있고 또 뭐 있어? 짬뽕 한 5개 정도 말할까? 뭐 있지? 볶음밥 탕수육 또 뭐 있어요? 유린기 이렇게 5개 있다고 할게요. 선생님은 돼지라서 이걸 다 처먹을 거야. 그러면 다 처먹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볼까? 다 처먹는 경우의 수? 다 먹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뭘 먹을지 고르겠지? 그럼 이 5개 중에서 첫 번째 먹을 걸 고르는 경우의 수 5. 그 다음 이어서 먹겠죠? 그 다음 이어서 먹을 수 있는 메뉴 수는 4. 그 다음 3, 2, 1, 5. 없으면 미리 뜨면 안 돼요. 1.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도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동시에라고 했었어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 same time의 느낌이 아니라 이어서 먹는 거를 다 동시에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먹을 수 있는 경우는 경우의 수, 이 모든 메뉴를 다 처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즉 120개가 되는 거지. 120. 근데 여기서요, 돼지는 아직 그러면 안 되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이 중에서 3개만 골라서 먹을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다이어트 해야 돼서 이 중에 3개만 고를 거야. 5개의 메뉴 중에서 3개를 고를 거예요. 그 경우의 수 구할 수 있을까? 있다고요? 당연히 있지. 그걸 구하라는 거지. 누가 있냐, 뭐 할 수 있냐 없냐를 구하는 게 아니라 5개 중에 3개를 골라 먹을 거예요. 현준이 계산했어요? 그 뭐 한 거예요? 저는 적었어요. 아 이거요? 설마? 아니요, 저. 난 설마 이거 중국집을 쓴 줄 알고. 그럼 5개 중에 3개를 고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먹을 수 있는 메뉴 수는 5겠지. 첫 번째 메뉴. 두 번째로 먹을 수 있는 메뉴 수는요? 4. 그리고 3개만 먹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 수는 먹고 3개 남았겠죠? 그래서 3이 돼요.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한 것이 바로 5개 중에 선생님이 5개의 메뉴 중에 3개를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돼요. 그래서 이거 뭐 계산 안 했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돼요. 그러면 n명 중에서 몇 명을 줄 세우게 하는 거는 이거랑 똑같아. 뽑으면 되는데 자리를 몇 개 놓으면 되냐면 뽑는 사람 수만큼 놔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1까지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r명 뽑아라고 하는 게 낫겠지? 뽑아서 줄 세우기.
그러면 n명 중에 r명 뽑아서 줄 세우기라는 거는 n부터 시작해서 작아지는 자연수를 곱하는데 1까지 가면 안 되고 자리를 알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 곱하기 n-1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자리를 몇 개 만드냐면 알게, 자리 알게 만들어서 하나씩 작아지는 자연수를 곱해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TMI로 얘기하자면 고등학생 때 이걸 용어로 나타내요. 또 기호로 나타내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순열이라고 해요. 순열. 도엽이 집에 가서 그 공통사항 원책에서 뒤에 경우의 수 뒤져봐봐. 순열이라는 거 나오나 안 나오나? 순열. 담영이도 아마 나올 거예요. 뒤에 뒤져보면. 그래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라는 뜻이고 얘는 기호로 나타내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맨 앞글자가 지금 P지. 이 P라는 기호를 따서 크게 써요. 이거는 NPR 이렇게 표현해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뭔가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줄 세우기 유형은 다 줄 세우는 거랑 몇 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대표 뽑기도 줄 세우기의 일종이다. 첫 번째 대표 뽑는 거, 두 번째 대표 뽑는 거 할 때도 이렇게 줄 세우기처럼 했었었죠. 그래서 대표 뽑기도 이 경우의 수에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대표 뽑기. 그래서 대표 뽑기 보시면 대표 뽑기. 아까 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졌냐면 자격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을 때는 다른부터 할게요. 아까 다른 데 붙어 있으니까.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을 때는 줄 세우기랑 똑같아요. n명 중에 r명 줄 세우기랑. 그러면 n명 중에 r명 줄 세우기랑 방법이 같고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을 때는 뽑고 나서 반드시 중복되는 게 있어서 나눠줬어야 됐어. 그러면 n명 중에서 r명 뽑기 한 다음에 r명 줄 세우기 한 다음에 나누기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2명을 줄 세울 때는 2명을 뽑을 때는 경우의 수가 2였어요.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3명을 뽑을 때는 경우의 수가 3이었나? 6이었어. 그치? 4명을 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24예요. 4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아까 4팩토리얼 24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분모, 저 중복되는 경우의 수는 결국에는 아까 했던 팩토리얼 있죠? n 팩토리얼. 그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거 대표 뽑기에서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순열도 하나 했으니까 그냥 TMI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이런 경우는 조합이라고 해요. 조합. 뽑기 뽑는데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거는 순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거야. 그 조합이라고 해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막 이게 점이 있어요. 점이 너무 뭐 이런 식으로 점이 있어요. 이
나 몇 개 그랬지? 12개. 이 12개의 점 중에 점 4개를 뽑아서 사각형 만들기.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잖아. 4개 뽑아서 사각형 만들 수 있죠. 이거도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거야. 어떤 점이든 뭐 특수한 점이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자격이 같은 대표 뽑는 거라서 이 줄에서 몇 개 골라야 되고 이 줄에서 몇 개 골라야 되고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도형에서 점이 있을 때 선분을 만들거나 삼각형을 만들거나 사각형을 만들기, 평행사변형 만들기 이런 유형의 것들이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고요.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는 조합이라고 있어요. 조합은 그거다. 컴비네이션 피자 같은 거 알죠? 피자 중에 그런 거 먹나 근데 요즘 애들이? 컴비네이션 피자를 시키나 피자 시킬 때? 뭐 시켜요 피자 시킬 때? 난 그런 거 절대 안 시키는데 무조건 완전 자극적인 거. 컴비네이션 피자 알아요? 막 이렇게 뭐 적당히 뭔가 다 올려져 있는 거. 그 검은색 그것도 올려져 있고 뭐 피망 올려져 있고 뭐 적당히 그런 게 컴비네이션 피자예요. 어쨌든 뭔가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라는 거는 컴비네이션이라고 해요. 뭔 얘기하다가 지금 하면은 컴비네이션.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기호를 나타내요. 아까 순열은 P라는 기호를 사용했는데 얘는 C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그냥 이거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 이렇게 제대로 읽지 않고 NPR, NCR 이렇게 읽어요. 읽을 때.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데 중복되는 경우로 나눠주는 거고 이 중복되는 경우는 뭐랑 똑같냐면 2, 팩토리얼이랑 같아요. 2팩토리얼과 같고 3팩토리얼과 같고 그럼 4명이면 4팩토리얼과 같고 5명이면 5팩토리얼과 같아요. 나눠주는 거는. 그래서 대표 뽑기도 많이 나오는 경우의 수의 대표적인 유형들이고 또 많이 나오는 거 뭐 있냐면 자연수나 정수 만들기. 아까도 말했는데 뭐 1부터 6이 있어요. 1부터 6의 6개의 숫자를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들기 이런 것들이에요. 1부터 6이 있어요. 우리 몇 자리 자연수 만든다 했죠 방금?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예요. 그럼 6개 중에 몇 명의 대표를 뽑는 걸까? 3명의 대표를 뽑는 거야. 근데 자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세 자리야. 그렇지. 다르지. 왜냐하면 이 세 자리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숫자가 바뀌는 순간 이 배열이 바뀌는 순간 다른 수가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3, 2, 1이 있고 뭐 1, 3, 2가 있어요. 3, 2, 1을 뽑은 건 맞지만 이렇게 배열했을 때 다른 수가 돼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볼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뭐 있어요? 6개 있지? 6개. 그 다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5개. 그 다음 1의 자리는 4개. 그래서 곱해주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똑같은 6개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질까? 아 정답. 뭐 했어 지금? 뭐 했어요? 100의 자리 할 때 뭐 했어요? 100의 자리 할 때 0 제외하죠. 그쵸? 그래서 100의 자리에 0이 오면 10의 자리 또는 10의 자리가 되지. 0 쓰면.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되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없음을 생각해서 이 0을 제외한 나머지들만 올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숫자 하나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5개가 남았죠. 그래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0. 0까지 포함해서 5. 그래서 또 하나 사용하면 그 다음은 4.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돼요. 즉, 이 자연수 만들기는 또는 정수 만들기는 보통은 자연수로 많이 만들어요. 이거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N명 중에 R명 뽑아 줄 세우기랑 같은데 맨 앞자리 0 올 수 없는 것 주의.
네. 그 4번이 왜 아, 이유. 5번이에요. 4번인 줄 알았어요. 3번 옆에 바로 써가지고. 도엽이 지적 잘해줬어. 우리 오늘 남색 도엽이 오늘. 너 어떻게 근데 신발까지 남색이니? 쑥에서 이제 벗어나서 봄이니까 약간 산뜻해졌네? 내 눈에 맘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넌 내 눈에 뭐가 맘에 안 들 것 같아 지금? 맞춰봐. 아니야,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약간 선생님 이런 거 집착하는 걸 생각해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3번이랑 비교해봐. 줄? 맞아. 줄 안 맞지 않아? 몰랐어.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3보다 밑에 한 칸 내려가 있어. 아, 마음에 안 들어.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 이거 막 이런 거 교재 만들 때 나 혼자 엄청 오래 걸려. 이거 보면서 막 엉망인 거 있으면 무조건 다시 봐야 되고 다시 봐야 되고. 그래서 원장님도 혼났어요. 너무 꼼꼼하게 하냐고 혼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꼼꼼하게 했어도 여기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수 만들기 유형도 있고요. 그 외에 사실 유형이 더 다양하긴 해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해줄 것들은 좀 설명을 해줄게요. 문제 좀 중간중간에 이거 말고도 좀 추가로 설명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은 서술형 문제 낸대요, 안 낸대요? 중3은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는데. 중2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혹시? 그래요? 헉, 너희 그러면 빨리 알아보는 게 미션이에요. 시험에 대한 정보, 확률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빨리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이거 표지 원래 컬러로 하면 되게 이쁘거든요. 컬러로 하면 아마 우리 교재, 시험 대비 교재 받을 때 컬러로 돼 있을 거예요. 몰라, 근데 남자애들 갖고 다니면 초콜릿 쓰는 거 아니야? 핑크색이거든요? 남자애들 막 갖고 다니면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겠지? 현진 부끄러워? 핑크색 들고 다니면? 안 부끄러워? 도엽이는? 괜찮은데. 아, 그래요? 선생님 표정 너무 여성스러움이 들어가서 문제야. 나는 표정 안 됐어. 남성스러움을 잘 못 넣겠어요. 봅시다. 봅시다. 우리 여기 유형별로 좀 하나씩 연습을 해볼게요. 유형별로.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와보시면 주사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 여기 한번 볼게요. 주사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에서 1번 한번 가볼게요.
어이구 빨라요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잘하고 있어요. 다 했어요? 현준이 했어 안 했어? 네. 했어요? 1번 안 했어요? 왜요?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 빨리 해. 빨리 하면 아 그치 처음이니까. 한번 볼게요. 수민이 하고 있어요? 네, 하세요. 그러면 1번을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그러면 A랑 B랑 같은 눈의 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B분의 A를 했을 때 2보다 크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보통 이렇게 주사위를 2번 던지거나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수는 순서상으로 많이 나타내요. 이런 꼴로 나타낸다는 거지. 그러면 위에 있는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찾을 건데 이걸 찾을 때 무작위로 넣으면 오히려 더 어렵고요. A나 B에 1부터 작은 수부터 차례차례 넣어서 생각을 하는 게 편해요. A에 1이 들어가면 B에 가능한 것이 없죠. A 제껴, 1 제껴. A에 2가 들어가면 가능한 거 없어요. 제껴. 그럼 A 3부터 가능하네. A가 3일 때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거는 1 돼요. 다른 2도 되나? 안 되나? 2 안 되죠? 그 다음에 A가 4라면 B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B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가능하고요. 2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치? 2분의 4는 안 되니까 4 나누기 2하면 그러면 A에 5가 들어가면 B에는 1이 들어갈 수 있고 A에 5가 들어갔을 때 2도 가능해요. 여기까지 가능하지. 그 다음 A가 6일 때는요. 1 가능 6일 때 2 가능 6일 때 3 가능할까? 불가능. 딱 2이기 때문에 그러면 2보다 커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6가지가 나와서 경우의 수는 6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뒤에 빠른 정답 있긴 해요.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 7번에 보시면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이 5개 있는데 이걸로 450원을 거스름돈 없이 지불하는 방법이 있어. 보통 이런 거 어떻게 했었을까? 표그라서 많이 하지 않았었나? 표그라서 10원, 50원, 100원 있어요. 웬만하면 큰 단위의 동전부터 많이 먼저 사용해보세요. 그게 덜 헷갈리니까. 그러면 100원, 50원, 10원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이제 100원짜리를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450원을 만드는 거를 다 써보는 거야. 표 만들어서 충분히 해결돼요. 막 무작위하게 어렵게 막 뭐 30개, 40개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문제가. 그래서 100원짜리 많이 사용할 때 100원짜리 4개 사용하고 450원이잖아. 50원짜리 1개 사용할 때 10원짜리 0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보세요. 경우의 수를. 7번 해보시고 이거 오늘 유형별 문제 한 문제씩 풀고요. 쉬는 시간 좀 갖고 기출 테스트가 있어요. 뒤에 넘어가면 이 뒷부분에. 그래서 기출 테스트 좀 풀게요. 경우의 수 나오나요? 방법의 수? 빠짐없이 세는 게 좀 제일 중요한데 경우의 수는 100원 4개, 50원 하나, 10원 0은 선생님 써놨어요. 그럼 여기서 100원 먼저 줄이지 말고 그 다음 단위 있죠. 작은 단위부터 좀 조절을 해보면요. 100원 4개 그대로 가고 50원을 안 사용하고 10원 5개를 사용해도 450원. 이것도 한 가지 경우. 그 다음에 100원을 이제 줄여요. 그럼 100원 3개 사용할 때 그러면 이제 300원이 만들어졌어요. 150원 남았지. 이 150원을 얘네 가지고 만들어주면 돼. 50원 2개 사용하고 아니면 50원 3개 사용하면 되잖아. 150원이. 50원 3개 사용하는 경우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100원 3개에 50원 줄였어. 그러면 10원 개수를 늘리면 되죠. 지금까지 400원 만들어졌으니까 50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 50원 개수를 더 줄일 수가 없어요. 100원 3개, 50원 1개, 10원 10개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왜 그래? 문제에서 동전 몇 개까지 있어? 각각 5개까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끝났어요. 이제 50원, 100원을 10원에서 조절할 수 없다면 100원을 더 낮춰보는 거야. 그럼 100원을 2개로 만들 수 있을까? 100원 2개, 200원이야. 그럼 250원 남았어요. 50원 5개 쓰면 되잖아. 250원이면 50원 5개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50원 개수 더 줄여도 돼요? 안 돼요? 50원 개수 줄일게요. 얘를 줄이면 10원짜리가 5개 늘어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해요. 50원 더 줄일 수 있나? 얘 딱 5개까지 사용해서 더 이상 안 되죠. 그러면 100원을 만약에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 100원 개수를 1개로 해서 100원만 사용하면 나머지 350원을 얘네로 채워줘야 돼. 50원 5개랑 그 다음에 10원 5개. 50원 5개는요 250원이에요. 10원 5개는 50원이지. 해봤자 350원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가능하겠다. 더 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6이고 방법의 수는 여기는 왜 6개로 나왔냐? 방법의 수가 6개라고 하면 안 되고 6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6개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제 문제도 다른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4쪽에 12번 보세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의 수를 2명이야. 이거 2명이라 진짜 개친절한 거야. 이거 3명이거든요 원래는. 원래 국룰은 3명인데 3명도 이따 얘기해줄게요. 도엽이 시계 그만 봐요. 그 시험
또 앞에다 놔줄까 시계를? 괜찮아요. 괜찮아요?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뭐겠어? 비긴다 아닐까? 자, 비기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어? 묵으로 비기는 경우. 아, 묵이라고 안 하나 요즘에? 주먹으로 비기는 경우, 가위로 비기는 경우, 보로 비기는 경우. 그래서 비기는 경우의 수는 3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를 낼게요. 3명의 학생이 왜요? 9개 아니에요. 9개라고? 외웠어요? 그냥 세봤어요? 풀 때 생각해요. 아, 두 친구 풀 때 세 친구를 생각해봤어요? 네. 빨리 생각했는데 그러면 세 친구가 가위바위보로 하면 비기는 경우의 수는 9라고 했는데 도엽이가 맞나 생각해봐. 바위라고 하지 주먹이라고 하나 바위. 이렇게 해볼게요. 도엽이는 지금 다 셌는데요. 3명이 비기는 거는 셋 다 일단 같은 거 내면 비기죠. 그러면 바위 내면 비겨. 가위 내도 비겨. 보 내도 비겨. 또 뭐 있을까? 또 있어요. 오, 그렇지. 서로 다른 걸 내도 비기는 거예요.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걸 내요. 그러면 이거 아까 A, B, C 줄 세우기랑 똑같잖아. 그쵸? 그래서 아래에 6개가 더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똑같은 걸로 비기는 경우랑 각자 다른 걸 내서 비기는 경우랑 그래서 9개. 경우의 수는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 할 때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또는 그리코에 대한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용방 중에서 이런 메뉴표 같은 거 좀 계속 나왔었는데 16번 해보시면 쉬워요. 이건 쉬운 버전인데 좀 까다로운 버전이 있어요. 누구는 이걸 선택하고 누구는 얘가 선택하지 않은 걸 선택하고 뭐 이런 메뉴표가 있었어요. 문제. 그러면 16번은 빨리 해보시고 17번도 바로 하세요. 16, 17번. 그 메뉴표 문제 어디 있을까? 얘들이 좀 그래도 빨리빨리 잘 푸는 것 같아요. 자, 16번을 보시면 한식 3종류랑 중식 4종류인데 과자 아이스크림에 비슷한 건데 한식 또는 중식 중에 뭐야? 뭐 이런 간단한 문제. 한식을 선택하는 한식 3개 있고요. 중식이 4개 있으니까 한식 또는 중식 중에서 한 가지는 더하면 되죠. 그래서 3 더하기 4에서 7이 되고 17번 넘어갈게요.
자, 모자랑 조끼랑 바지를 입는데 한 가지씩 고른데 이런 거야. 옷을 골라 입는 거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야 될까? 고배 법칙을 이용해야 될까? 티셔츠 5개, 바지 3개가 있어요. 상의 5개, 하의 3개가 있다고 할게요. 이거 합의 법칙으로 이용하면은 미쳤어요. 왜냐면 티셔츠 또는 바지 중에 하나만 골라 입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티셔츠와 바지를 동시에 입어야 되니까 고배 법칙을 활용해야 돼. 즉 여기서도 모자, 조끼, 바지를 하나씩 골라야 되니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3이 아니라 4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한 24가 경우의 수가 되고요. 넘어갈게요. 7쪽에 24번 보세요. 이런 거 풀어본 적 있나? 선행학습 했을 때?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일일이 세는 거 아니고 이거 팁이 있었어. 왜 이웃하여 나라는 거 안 나왔지? 나 그거 개념 노트 적어주지도 않았네? 자, 24번에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경우의 수, 그 교차하는 지점, 길과 길이 만나는 그 꼭지점들 있죠. 교차하는 점들. 그 점에다가 경우의 수를 쓰는 방법이 가장 쉬워요. 일일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세는 거 너무 어렵잖아. 그리고 여기서 뭐 했냐면 Q를 거쳐서 R로 가야 돼요. 그러면 P에서 Q를 거쳐서 R로 가야 되고, 이거는 P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Q에서 R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어서. 그래서 P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와 Q에서 R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P에서 Q로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P에서 Q로 가는 거. 여기 교차하는 지점에다가 경우의 수를 쓰면 편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쓰냐면 돌아가는 거 없이 그냥 옆으로만 쭉쭉쭉 가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없이. 일단 이런 점들 있죠.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런 교점들에다가 경우의 수를 쓸 거예요. P에서 이 지점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이지. 최단 거리니까 바로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P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요 교점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1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 있죠? 이 1이 넘어오고 1이 넘어와서 만나는 요 교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 돼. 이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 한 가지랑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한 가지 해서 2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교점으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 일자로 오면 되지, P에서. 어디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경우의 수가 1이고요. 그러면 여기 생각해봐. 요 교점. 선생님 지금 찝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일까? 3입니다. 더하면 돼요. 뭘 하면 돼? 여기 2가 써져 있는 부분에서 올 수도 있고 1이 써져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점까지 P에서 이 점까지 최단 거리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이 돼요. 그러면 느낌이 좀 오나? 교점을 찾아서 교점과 교점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서 만나는 그 교점은 더해주면 돼. 이 숫자를 계속 더해 내려가면 돼요. 더해 나가면 돼요. 우리 Q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도 찍을게요. P에서 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요 점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이지. 바로 오면 되니까. 최단 거리니까 돌아가는 거 안 돼요. 그러면 1이고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Q까지, P에서 Q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이 돼? 몇이 돼? 4가 되는 거야. 그치? 4. 그러면 P에서 Q까지 올 수 있는 그 경로수는 4가 돼요.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Q에서 R로 가는 거. Q에서 R. 이거는 그냥 세도 된다. Q에서 R로 가는 거. 어차피 사각형이 하나밖에 없고 길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경우의 수는 2가 돼요. 아니면 이렇게 숫자를 채우고 싶으면 여기를 1, 1 해서 2로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런 교점들에다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속 써나가면서 교점에서 지나가는 곳 있죠. 지나가서 만나는 곳에는 이들의 합을 적어주면 돼요. 이 경우의 수의 합. 그래서 그렇게 해서 4와 2가 나왔는데 우리 P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R로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뭐 해야 돼요? 곱해요. 맞아요. 그래서 4 곱하기 2를 해서 P에서 Q를 거쳐서 R로 가는 경우의 수는 8이 됩니다. 8. 자, 나열하는 문제 좀 할 건데 너네 이거 사전식 되게 어려워하던데 사전식하고 이웃하는 거 좀 연습하고 지금 쉬는 이거 두 개 하고 쉬는 시간 갖고 이거 남은 유형 이어서 좀 할게요. 쉬는 시간 좀 가지고. 그러면 이웃하는 거랑 사전식만 하나 합시다. 27번 볼게요. 엄빠, 나, 남동생, 여동생 5명이서 사진 찍어야 돼. 부모님이 이웃하서는 경우의 수예요. 이거 아까 개념도 안 써줬어. 내가 막 열심히 뭔가 이것저것 딴 거 하다가. 이웃하는 거 어떻게 했었더라? 맞아요. 묶어서 해결했어요. 그러면 엄빠를 묶어서 해보세요.
엄마 아빠 묶을게요. 그러면 몇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엄마 아빠를 한 사람으로 취급해야 돼요. 이웃하는 거를 한 묶음으로 하나로 생각해서 그러면 엄마 아빠 한 묶음, 나 남동생 여동생 결국에는 4명이 돼요. 그럼 이 4명을 줄 세워야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되 끝인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자리 바꾸는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돼요.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즉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를 해서 계산해 주시면 나옵니다. 48가지 나오네요. 경우의 수인데 왜 가지가 붙는 거야 도대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전식을 요즘에 아이들이 사전을 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전화번호부랑 비슷한 느낌인데 29번입니다. 29번.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조금 가질 거예요. 29번에 사전식으로 나열하는데 C, B, D, A, C는 몇 번째인가? 해보세요 일단. 이거 일일이 세면 안 돼. 앞자리가 A 오는 거 경우의 수 구해주시고 앞자리에 B가 오는 거 경우의 수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자리 C로 넘어가야 돼요. 도엽이 아주 시계를 갖고 다녀야 돼, 도엽이를. 도엽이 집에서 시계 갖고 와. 앞으로 시계 갖고 와, 다니면. 그 시계가 있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아, 손목시계 같은 거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집에 있는 그냥 큰 시계 갖고 와야 되나? 저 내려줄까요, 진짜? 괜찮아요. 사전식 어렵습니다, 사전식. 힌트를 주는 거예요. 맨 앞에 A가 오는 이런 수의 배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고 B를 앞에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4자리를 채워야 돼. 그럼 맨 앞에 B라는 알파벳이 오는 경우의 수 구해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먼저 나오는 애들이야. 다 위에 있는 애들은. 그러면 저 각자의 저 자리 선생님 4개 일부러 만들었죠. 남은 거. 그 4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앞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는 알파벳 수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조금 더 디테일해야 돼. C가 앞에 오긴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 C, B 어쩌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C, A인 놈이 그 위에 더 있었겠죠. 사전식으로 나열을 하면. 그래서 C, A 땡땡땡인 경우 그것도 따로 찾아주셔야 돼요. 이번엔 C로 들어왔는데 앞에 A가 먼저 올 수 있으니 B보다 A가 먼저 오니까 C, A 땡땡땡인 경우로 구해주시면 이제 이 다음 거 찾기는 되게 수월할 거예요. C, B로 시작하는 거는.
희원이 지금 거기까지 잘 찾았어. 3번까지. 그러면 CB 다음에 이제 뭐가 먼저 와야 되냐면 알파벳 순으로는 A가 먼저니까 CBA가 오겠지? 그럼 CBA인 거 몇 개 나오는지 찾아야 돼. 그 다음이 이제 CBD예요. 걔 개수를 구하면 그 다음은 이제 일일이 찾는 게 편해. 그 다음부터는. C 됐고 B 됐고 이제 세 번째 자리를 A가 아닌 딴 놈으로 바꿔야 되지. 그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걸 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보면 금방 바로 나올 거야. CBD, ACG. EEA. 그러면 걔는 CBA 나온 애들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거야. 걔 지금 희원이가 네 번째 쓴 거 다음에 걔가 바로 나와. 우리가 찾는 게. 그럼 저 네 번째까지 몇 개가 나오는지를 세보면 되죠. 너가 지금 네 번째까지 쓴 거 다 총체적으로 몇 개야? 그걸 세봐. 그렇지. 네, 여기에 안. 더했을 때? 플러스 1 했어요? 플러스 1이. 왜 플러스 1이야? 걔 그 다음에 나오니까. 육 56이야 7이야. 플러스 1까지 한 거예요? 아니. 사전식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잘 나왔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네요. 요즘은. 아이들이 사전을 잘 안 봐서 그런가 봐. 소금물 농도처럼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29번. A가 맨 앞에 오는 이 배열은 몇 개가 나오냐면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알파벳이 4개, 그 다음이 3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하나, 그리고 곱해야 되죠. 즉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A가 먼저 시작하는 알파벳 배열수는 24개가 나오고 똑같겠지. B도 똑같겠죠. 그러면 B가 먼저 나오는 알파벳 배열수는 24개가 나오고요. 이제 C인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로 했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까지 가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CDA 뭐였더라? CDA 뭐였더라? 까먹었어. CBDA이네. CBDA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C 다음에 A가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얘의 경우에서도 세주는 거예요. 일일이 막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세볼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3개 남았고 알파벳도 3개 남았어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채워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CA 어쩌고 저쩌고로 나오는 거는 6개의 배열이 나오고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CA로 시작하는 거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로 가야 되냐면 C는 먼저 냅두고 이 다음 자리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야. 동전에서 그 단위 바꾸듯이 50원짜리 줄이고 110원짜리 늘리듯이. 그러면 A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B잖아요. 알파벳이. 그러면 C, B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을 최대한 앞에 나오는 애부터 배치를 해보면 C, B, A, D, E가 돼요. C, B, A, E, D가 돼요. A, D가 돼요. 잠깐만. 희원이 아까 이렇게 한 거 맞지? 이거 네 번째 했었죠? 아니, 그냥. CB 땡땡땡으로 하는 거 없었어요? CBA 땡땡. CBA 땡땡으로 썼죠? 그러면 네 번째는 CBA 땡땡으로 하는 게 더 편하겠다. D랑 ED랑 서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CBA 땡땡으로 하는 걸로 해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게 CBD 땡땡이니까, CBDA이니까. 그래서 A가 먼저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알파벳이 2개 남으니까 배열하면은 2 곱하기 1. 그냥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돼. CBA, D랑 ED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경우가 나와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랑 완전 근접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C 먼저 냅둬요. B 냅두고 A, D, E, E, D 이렇게 있었는데 A를 바꿔보면 A 다음으로 올 수 있는 알파벳은 B랑 C는 앞에 사용했으니까 D예요. 그러면 D가 오고 그 다음에 A가 오고 E가 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놈이 이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거친 다음에 나오는 놈이니까 우리는 위에 있는 경우의 수 있죠. 1번부터 4번까지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 차례에 오는 놈이니까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는 거. 그럼 위에 있는 거 싹 다 더하면요. 24 플러스 24, 48에다가 8 더해야 돼요. 56인가? 그러면 이 위에까지 56개의 배열이 나왔고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57번째가 되는 거야. 그럼 57번째 배열이 C, B, D, A, E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전식 배열할 때 보통 이렇게 앞에 있는 알파벳이 아니면 중간에 있는 애매한 알파벳의 배열을 몇 번째인지 물어보거든요. 그럼 위에 거부터 이제 뭐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좀 찾아가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근접해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근접해지면 경우의 수를 이 두 번째 자리 고정, 뭐 세 번째 자리까지 고정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나가 주시면 돼요. 쉬는 시간 조금 갖고 우리 뒤에 있는 기출문제를 좀 풀어야겠어요. 여기 남은 부분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약간 빡세네. 기출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네요. 쉬는 시간 좀 가집시다.